대표님 쓰신 책의 네 번째 파트를 보면 한국 젊은이들이 영끌에서 집을 사는 이유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많이 완화해 줬잖아요. 그리고 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것도 출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집을 사도 되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있는데 또 거기다가 집값이 바닥론이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30대가 이때다 싶어서 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IMF 때도요, 집값이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집값이 하락했다가 다시 살짝 데드캣 바운스라고 저는 주장을 하지만 살짝 올라와서 거래되는 지역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게 쭉 V자 반등으로 간다 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빚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지방의 아파트의 경우는 40대가 매수세가 좀 강한데 서울의 경우는 30대 매수세가 강하죠. 저희가 5월달에 그 집계된 거래 내용을 보니까 총 3,711건이 거래가 됐는데 서울 아파트의 경우가요. 그런데 그 중에 1,286건이 30대 분들이 집을 산 거예요.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30대 분들이 사신 분들은 보통 중저가의 아파트들을 많이 샀습니다. 왜냐하면 특례 보금자리론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도 해주고요. 또 최근에 전세 사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사느니 차라리 이 돈을 대출받아서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젊은 청년 세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30대 분들이 다시 매수세에 나서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 226페이지를 보면 네. 하락이 완전히 안정화된 후 다시 상승 시그널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부동산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다. 제가 이 책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아파트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썼는데 사실 지금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막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대출을 해주는데 금리가 좀 높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이지 앞으로도 계속 집을 사지 마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지방의 경우는 미분양이 막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미분양을 소화할 만큼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구축을 갖고 있던 분들이 새로운 신축을 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기에 살짝 반등한다 얘기 나오니까 이거 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표용은 사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최고가의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망설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가계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집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매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경매로 나오는 집들이 아니면 또 부랴부랴 집을 막 내놓고 팔려는 분들이 반드시 또 나타난다. 그러면 집값이 2차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는 것은 좀 망설여라, 이 뜻이지 뭐 앞으로 평생 집 갖지 말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께서는 집 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언제 평생 집 사지 말라 그랬습니까? 21년, 22년 그때 집 사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도 23년인 지금도 제가 집을 사는 걸 망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뭐 감당할 수 있으면 빚 지고 사서 빚 감당되시면 사십시오. 근데 저는 제 구독자분들은 빚을 그렇게 많이 지고 사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어렵기 때문이죠. 대표님 책 중에 62페이지를 보면 집을 사는 타이밍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타이밍이 지금도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도 뭐 사실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다면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언론에서 집값이 오른다, 어디 분양은 뭐 몇 대 1이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쏟아내다 보니까 지금 집을 안 사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 2019년, 20년, 21년, 22년에 한번 당했으면 이제 이거 눈치챌 때도 됐는데 아직도 눈치를 못 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상 사실은 살 때는 아니다, 관망할 때다. 적어도 23년 올해 한 해까지는 여러분 금융 체력을 좀 더 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을 뇌동매매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디서 금융위기와 비슷한 위험이 또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와 우리의 금리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고환율입니다. 원화 가치가 많이 없다는 뜻이에요. 원화 가치가 없다 보니까 집값은 여전히 비싸다고 우리가 느끼면서도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니까 무리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타이밍이 진짜 중요합니다. 21년도에 제가 집을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사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행복해하고 있고요. 21년에 제가 말리던 사람들이 자기들 고집대로 사신 분들은 그 갭 차이만큼
은행 이자도 물어야 되죠. 또 하락한 그 갭 차이만큼 자산도 줄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매수 시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 타이밍 좀 더 직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는 좀 참으시고요. 내년에나 한번 좀 기웃거려 보시거나 내년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도 뭐 늦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빨라도 안 좋지 않습니까? 이미 돌아간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 외곽 지역으로는 그 가격으로 돌아가는 곳이 있고 또 2022년에 집값 하락할 때 보통 2020년 정도 가격까지는 하락했다가 지금 살짝 반등한 곳이 있는데 저는 2019년 초반 가격으로 내려가는 곳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 이 입지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고요. 지역에 따라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내에서도 2019년 어쩌면 2018년까지의 가격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걸 빨리 눈치채는 게 좋습니다. 잠깐만요. 전하는 이야기 짧게 들으시고 저희 영상 계속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사할 때 인터넷과 정수기 설치 많이 하시죠? 약정이 끝나고도 그냥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 한 대만 렌탈을 해도 30만원 지원금을 드립니다. 두 개 모두 하시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날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 알뜰폰도 약정 없이 월 1만원대에 가능하니까요.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책 198페이지를 보면은요. 네, 제 책을 진짜 꼼꼼하게 읽으셨네요. 예. 부동산 PF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데다 고금리가 쉽게 꺾이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유동성 위기는 당분간 우리 경제를 계속 위축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정확히 부동산 시작 상황을 책에 예측하셨습니다. 일단 아마 저를 혹평하시려고 달려드시는 분들은 10년 뒤에 그런 얘기 하실 겁니다. 봐라, 그때보다 올랐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 10년 뒤를 얘기하면 감호경장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집값 안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다 올랐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앞으로는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집값이 안 오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서 고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격이 내려오고 또 가격이 안 내려온 지역의 집을 사려고 할 때도 지금보다는 경제 환경이 조금 더 좋을 때 그때 사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는 보합 내지는 하락이라고 저는 이미 제가 예측을 했고 지금도 보합 내지 하락으로 가는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갑자기 툭 튀어 올라서 뭐 상승 거래되는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을 다 데이터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편적으로 본다면 지금도 하락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부동산으로 피해를 입지 말자 라는 뜻으로 이 책을 썼고요. 또 그렇게 읽어주셨다니까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아마 내가 언제쯤 집을 살 수 있고 내가 능력의 한도 내에서 어디에 아파트, 어디에 주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2023년 올해는 한 푼이라도 금융 체력을 좀 더 기르시기 바랍니다. 금융 체력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 올라탈 수 있는 거지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으면 올라타고 싶어도 계속 못 올라타거든요. 그럼 또 기회를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회라는 것은 부지부식간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기회는 좀 더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유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영호TV 항상 매일매일 시청하시면서 경제공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